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눠준 주택취득자금 자금 조달계획서가 2장씩 나눠져 있죠. 자, 그거는 이따가 예시 때 적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주택을 취득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갖다가 받아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실거래 신고할 때 요걸 자료를 입력해야지만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여기 없으면은 신고를 안 하면 필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받아놔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느냐? 대상은 누구한테 됩니까? 조정지역 내. 비조정지역은 자금 취득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액에 상관없이 주택거래시라는 말은 주택거래시라는 말이니까 오로지 주택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독도 되고 공동도 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전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얘는 주택이 아니므로 쓰고 있어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필요는 없다. 주택만. 막 집을 거래를 하는데 매도인한테 가서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써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 매도인한테 가서. 매수인한테 가서 해야 돼. 만약에 매수인한테 가면 또 얘가 튀어나와.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막 하죠, 그러면. 자,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매도인한테 달라고 하면은 실액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거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 취소된 때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어저께 계약 체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계약 체결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계약서 작성일이 우선이냐, 어떤 게 거래 계약 체결일이냐, 어떤 게 거래 계약 체결일이라고 말씀을 했죠. 사실상 거래 체결일. 가계약을 했을 경우 얘가 사실상 거래 체결. 요 가계약 이후부터 30일 내 신고. 신고 의무자는 원래는 매수인이죠. 매수인 지가 신고 의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이 적어준 내용을 가지고 중개를 했다 하면은 내가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해주는 거야. 근데 본인이 신고를 해도 돼. 근데 신고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무가 있는 거고 나도 의무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얘 사람이 의무가 있는 거야. 지가 가서 신고를 해도 돼요. 그래서 실거래 신고 시에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그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예금액도 자기 자금이고 내가 돈을 주머니에 100억 원을 갖고 있다. 보유액도 내 자금이고 그 다음에 뭐 주택 자금이 있겠죠. 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든가 내가 내 집을 팔 경우에 부동산 처리 금액. 부동산 처리 금액이야. 이것도 내 돈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어. 상속을 받았어. 이것도 내 자본이죠. 이런 종류가 내 자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채권의 보유헌금 같은 것이 내 자본이죠. 이런 거는 통장으로 입증할 수가 있겠죠. 통장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뭐 PDF인가 이런 걸로 해서 구청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신고하는 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소나 징역받은 거는 우리가 상속세 낸 증명서, 증여세 낸 증명서가 있겠죠. 이걸로 증빙서류를 갖다가 하서 내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 처분액은 계약서가 있잖아, 내가. 그죠? 내가 살던 집이 전세면 전세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매매라면 매매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요걸 가지고 증빙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자본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타인자본에 해당되는 것은 대출, 은행 대출을 받았다. 또는 누구누구한테 차용을 했다.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내가 매입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돈 내 돈이 아니죠. 전세를 누군가를 주고 그 돈이 포함되니까 내 돈 아니잖아. 이런 건 타인자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출금 같은 경우는 대출금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로 증명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 또는 지금 전세 낀 승계계약서가 있으면 전세 낀 승계계약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사서 전세를 놓을 계획이다. 그 돈은 남의 돈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한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체크하면 이거 다 증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용은 부모님한테 차용하든 누구한테 차용하든 일단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 통장으로 직접 돈 보내야 돼요. 바로바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증빙하시오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그래서 차용증을 써놓고 통장에 입금 내역을 반드시 입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입금하는 게 입금 아닌 걸로 쓰면 되잖아. 엄마한테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자 지급한다고 했어. 이자를 지급 꼬박꼬박해. 엄마 카드 줘. 내가 쓰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넣는 게 아니죠. 차용증만 썼다 뿐이지.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자도 마찬가지고 무이자 원금 상환도 마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지만 실질로 통장에는 입금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금 되면은 그거는 엄마 카드 주세요. 그러고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야. 일상생활 용품 쓰든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에? 그것도 의뢰인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내가 신고할 시점에 미비할 수가 있잖아. 대출 관계 아직 안 나왔잖아.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만, 대출 신청서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매수 후에 산 다음에 요걸 전세를 올 것이야. 아직 전세를 안 났죠? 그때 서류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종전주택이 아직 매도가 안 돼서 이 돈이 안 빠져나왔다. 그럼 그때 나중에 제출하겠다. 그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유를 기재 후에 추후에 제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쪽지 나눠진 거 그거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항을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체킹을, 원래 이제 그거는 매수인이 다 체킹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신고를 거기 취득자금 조달기에서 신고에다가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걸 갖다가 잠깐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기 자본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10억이야. 자기 자본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금액이 있죠. 예금액 1억.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1억. 증여받은 거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죠. 1억. 부동산 처분액이 있네. 요게 부동산 처분액이야, 요게. 요렇게 생겨난 게 부동산 처분액. 그럼 부동산 처분액이 3억.
됐나요? 그 다음에 타인자본 어떻게 돼요? 대출 3억. 차용도 내 돈 아니죠? 자, 차용이 1억. 됐네. 4. 그럼 10억 맞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합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아이고리야. 금융 차례차례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거야 지금 손으로 쓰지만. 자, 금융기관 예금액이 얼마? 1억 써보세요. 1억 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얼마? 1억 원. 증여산속 부분이 있죠. 증여가 지금 얼마 받았어? 1억 받았죠. 자, 누구한테 받았어? 아버지한테 받아 직계존비속에다가 체킹하고 관계는 부. 썼죠? 썼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현금 등 그 밖에 보유금액이 없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자금의 소개에 합산이 얼마 나와야 돼? 1, 2, 3. 이게 뭐지? 뭐라고 쓴 거지? 아, 부동산 처분액도 있네. 거기 뭐야? 부동산 처분액 얼마? 3억. 그걸 3억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3, 4, 5, 6억. 6억이 소개에 딱 나온다는 얘기야. 자동으로. 자동으로 6억이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차입금 타인 자금을 쓰라는 얘기죠. 그럼 금융기관 대출액이 얼마야? 3억 쓰고. 그 다음에 차용은 무조건 그 밖에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차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밖에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차입금 얼마? 1억. 그리고 부부도 아니고 직계존비속도 아니고 형이니까 그 밖의 관계로 체킹을 하고 거기에다가 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자동 합산 항목에 얼마라고 기록이 돼? 4억. 그리고 맨 밑에 합계 자동 합산 항목이 어떻게 돼? 10억. 그럼 끝나는 거야. 됐죠? 작성할 수 있겠죠? 다음 사례.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쓸 수 있겠죠? 자기 자금이 뭐 있어요? 예금액 2억, 아버지 1억, 친형도 1억, 현금 1억. 예금액 2억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증여 부분에 직계존비속에다가 체크하고 관계 부 1억.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관계 체크하고 형 1억. 맨 위에 합계는 2억을 써야 되겠네. 그죠? 증여상속의 맨 위에 동그라미 가로친 데 2억을 써야 되겠잖아. 아버지 1억하고 형 1억이니까. 그 위에는 가로친 부분에 2억을 쓰고, 그리고 직계존비속 아버지 관계 부 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관계 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됐고, 현금 1억 썼고, 그 다음에 처분 금액 없죠.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1억. 그 다음에 차입금 차용. 차용이니까 그 밖에 차입금으로 써야 되겠죠. 그 밖에 차입금에 그 밖에 관계 체킹하고 아니구나. 부부인가? 배우자. 배우자니까 부부 체킹해야 되겠네. 배우자 부부 체킹하고 1억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5억을 마련할 계획이니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 돼? 어디 있어? 임대보증금 있네 위에. 그죠?
이 컴퓨터로 보다 종이로 보니까 헷갈리네. 차입금 임대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 5억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아직 요 서류만 제출하면 되잖아. 기존 임대차 사업자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금이 얼마냐를 분류해서 써보고 타인 자금이 얼마냐 분류해서 써가지고 거기다가 기입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누구한테 받는다? 매수인한테 받아서 내가 실거래 신고할 때 같이 신고만 해주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